제대로 알고 먹으면 고마운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죠. 약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고마운 약, 올바른 약, 고윤성 약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매주 이 시간 약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샵 9550번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요. 우리 약학 박사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4월 1일. 네, 가벼운 장난이 또 허용되는 만우절입니다. 우리 약사님은 혹시 오늘 속으신 거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좀 일찍이라서 그런 것 같는데 저희 보통 이제 약국에 오시면은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먹자마자 바로 좋아졌어. 네. 기분 좋은 거짓말일 수 있겠죠. 저에 대한 칭찬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이 한방 과립제 같은 경우는 정말 입에 털어넣는 순간 효과가 있다. 네. 예, 사실 향이라고 하는데 향으로 인해서 우황청심원 같은 경우도 좀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건강만큼은 또 거짓말에 속으면은 큰일 나겠죠. 맞아요. 그런 순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늘 준비를 좀 해주셨어요. 이름하여 만우절 특집으로 약에 대한 흔한 거짓말 10가지를 또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그에 대한 팩트체크까지 해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평소에 이 말이 좀 맞나 싶었던 것들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니까요. 귀 쫑긋 세우시고 다들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도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거짓말부터 살펴볼게요. 이거는 저도 항상 궁금했던 건데 약은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혀에 닿으면 녹으면서 좀 쓴맛이 나기도 하고 그럴 때 주스나 우유랑 맛있는 우유 주스랑 먹어도 된다. 이거 가짜 같긴 한데 어떤가요? 그렇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보통 그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는 액상이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염기성, 산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산성 성분 같은 게 약의 흡수를 좀 방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우유, 칼슘 같은 경우는 특히 항생제랑 같이 먹게 되면은 이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을 수가 있거든요. 굳게 되면 당연히 흡수가 안 되고요. 물에 잘 용해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은 무조건 그 미지근한 생수 한 컵에다 드시는 게 정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약국에서도 이제 약을 급하게 막 아파서 오신 분들이 뭐 마실 거 하나 주세요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는 피부과 그 처방이 되게 많거든요. 피부과 같은 경우는 특히 물이랑 같이 드셔야 되거든요. 알러지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마시는 피로회복제 같은 드링크 달라 그러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생수 있으니까 생수랑 같이 드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습니다. 저도 피부과 약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유제품하고는 한 2시간 간격을 두고 먹어라 이렇게 써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약들은 무조건 미지근한 맹물과 먹어야겠다. 꼭 명심해 주셔야겠고요. 이 주스 얘기를 했던 이유도 있어요. 철분제 먹을 때 주스랑 그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으면 더 좋다. 뭐 흡수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건 틀린 건가요, 그러면? 이건 정답입니다. 정말요? 그래서 보통 이 주스의 산성 성분이 위장 내 환경을 그 산성으로만 유지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철분이 더 잘 녹고 또 흡수가 잘 되게 됩니다. 보통 약국에서 철분제 구매를 하실 때 약사님들께서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오렌지 주스나 요구르트 같은 거 그럼 같이 드시게 되면 흡수율이 좋아진다고. 그거는 정답이다. 철분제를 먹을 때는 괜찮다. 이건 또 정답이다. 맞습니다. 꼭 하나 알고 가셔야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거짓말로 넘어가 볼게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예전에 남겨둔 항생제나 약 먹어도 괜찮다. 어떤가요? 이거는 위험한 거짓말이다. 그렇죠. 감기는 바이러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는 세균 잡는 약이거든요. 보통 이제 남의 약이나 예전 약을 마음대로 먹게 되면은 내성만 생기게 되거든요. 정작 필요할 때는 약이 잘 안 듣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일반 분들께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약효가 듣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는 잠자는 게 최고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자마자 약 먹었으니까 이제 누워서 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예쁜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보통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저도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고 저는 이거 지금까지 맞다고 믿고 살아왔거든요. 이거 거짓말인가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건 네. 아니지만 특히 이제 그 특별한 약들이 있어요. 골다공증 약이라든지 네. 우리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드시는 또 일부 소염제 같은 경우는 이 식도에 좀 부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좀 위험한 얘기라서 그래서 염증이나 궤양 같은 거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 드시고 최소한 30분 정도는 이제 눕지 않는 게 좋다. 네. 이렇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최소 30분 정도는 네. 앉아서 산책을 한다든지 뭐 그렇죠. 앉아 있다든지 넘어갈 때까지 물도 조금 많이 드시는 게 좋고 특별히 이런 약들은 네. 그렇습니다. 일부 소염제 또 골다공증 약 약 네,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그만 먹어도 된다. 네. 이것도 이제 저도 계속 해왔던. 그렇죠. 보편적으로 그렇죠. 네, 어떤가요? 저희가 보통 뭐 하루 3번 드세요 그러면 2번만 먹어도 되겠지. 2번 드세요. 1번만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전데요. 아, 그렇구나.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혈압하고 당뇨약은 물론이고요. 네.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는 균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저희 처방받은 기간을 이게 좀 사실은 다 채워야 되거든요. 네. 보통은 났는데 그러면 그쵸. 이제 이렇게 치워보게 되거든요. 사실 이게 중간에 끊는 거는 적군을 한 반쯤 죽여놓고서는 그 살려보내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강해져서 반드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예, 네네. 남은 적군까지 다 그렇죠. 네, 싸그리 맞습니다. 네, 강해져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네. 적군 비유가 딱 와닿습니다. 네. 네, 끝까지 드셔야 한다는 거, 네. 항생제 네, 처방받은 기간 다 채우셔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셔야겠고요. 네네. 자, 그럼 이어서 비타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게 비타민을 먹으면 소변으로 보통 배출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네, 색깔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노란색 네. 보통 비타민 B군은 그러니까 과유불급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과유불급. 보통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 소변으로 많이 배출이 되니까 또 메가비타민 요법 많이 하시니까 요거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라고는 A하고 E 같은 경우는 그 몸에서 쌀 독성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그 약들은 그 전문가들 특히 우리 가까운 약국에 우리 주치 약사님들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그 건강을 지키는 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A, 비타민 A, 네네. E 이런 지용성 비타민은 그렇죠. 더 주의를 해주셔야겠다 그렇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벌써 지금 절반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왜 예전에 우리 어른들 네. 하시는 이야기 중에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상처가 딱 났을 때 네네네. 빨리 침 발라 그렇죠. 네. 하기도 했었고 네. 저도 모르게 네네. 어디 베이거나 하면은 네네. 입부터 갖다 대게 돼요. 이게 그럴 수 피가 쫙 있겠네요. 나면 네네. 딱 입에 갖다 대게 되는 네네.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거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렇죠. 거짓말이죠. 그 상처에 침 바르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입안에는 네. 사실은 그 세균이 물론 유익한 균도 있겠지만 네. 그 세균들이 수억 마리 있으니까요. 네. 그 상처에 침 바르는 거는 세균 폭탄 투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한 수돗물은 사실 소독이 된 물이잖아요. 네네. 수돗물에 먼저 그 잘 닦아내시고 연고를 바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피가 좀 나더라도 네네. 절대 입으로 갖다 대지 마시고 그렇죠. 저도 좀 주의해 봐야겠어요. 수도꼭지를 틀고 물에 네. 바로 된다. 네. 깨끗한 물로 씻고 네네. 연고를 발라야 한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좀 지난 약. 네네. 이게 참 애매한 게 저도 항상 약을 확인해 보면 네. 정말 애매하게 한 몇 주 지났다던가 한 몇 달 지났다던가 네네. 그럼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아까운데 네. 먹어도 될까요? 안 됩니다. 내 몸은 소중하니까. 너무 단호하시네요. 네, 내 몸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제 효과 떨어지는 거는 물론이고요. 유통기간이 네. 지난 거는 보통 이 성분이 변해서 좀 독으로도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약국에서 있는 그 폐의약품 수거함 같은 데 좀 버려주는 게 사실은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가 아니라 네. 나의 자식들이 먹는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아마 안 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저희 이제 딸만 셋인데 네네. 저희 그 딸들은 정확하게 보더라고요. 유효기간 지난 거 바로 버리고. 역시 우리 약학 박사님의 딸다운 네, 행동이 네. 아닐까 싶은데. 그 제가 따로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야, 그렇더라고요. 그럼 우리 약학 박사님은 절대로 유통기한 네. 지난 건 먹여본 적이 없다. 우리 따님들에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안 된다는 거 명심해 주셔야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약국에 다 있으니까요. 꼭 가서 버려주셔야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천연 성분이나 한방 약재로 만든 약은 자연에서 채취한 거니까 부작용 거의 없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부작용 없는 거 맞을까요?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연 성분도 간에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일반 약, 우리 처방받는 약하고도 이게 충돌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연이라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양약과 함께 먹었을 때 서로 시너지가 아니라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알약이 너무 클 때 저도 이제 입이 좀 작고 목구멍이 좀 작은 편이라서 알약이 막 이만한 것들도 있는데 무서워서 반쯤 잘라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잘라지던가요? 잘 안 잘라지던가요? 힘들더라고요. 자, 이럴 때 너무 크면 가루로 좀 빻아서 먹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요거는 뭐 틀렸다 안 틀렸다 뭐 이런 걸 떠나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약이 클수록 이게 장용정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장까지 천천히 흡수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약인데 가루로 내버리면 한꺼번에 이게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심하면은 쇼크까지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큰 알약 같은 게 힘들면은 꼭 그 주치 약사님들한테 꼭 물어보시고 이거 정말 이렇게 잘라서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마도 첫 번째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방을 이제 받기 전에 가서 제가 좀 목이 좀 작아서 좀 잘라주실 수 있겠냐라고 미리 여쭤보면 차라리 좋겠네요. 그게 낫죠. 안전하죠. 이 잘라도 되는 약인지 아닌지를 약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가루로 한꺼번에 흡수가 되면 쇼크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해줘야겠습니다. 이거에 좀 세부 질문이랄까요? 우리 아이들 약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중에 알약을 못 삼키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가루약으로 만들어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국에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괜찮지 그럼요.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장용정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갈아서 복용 가능한 약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 우리 애주가분들이 속기 좀 쉬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술 마신 다음 날에 머리 아플 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간 약 한 알이면 끝이다. 괜찮다. 싹 낫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어떤가요? 참인가요? 거짓일까요? 이거는 정말 거짓말입니다. 위험합니다. 이게 뭐냐면 간세포 파괴하는 독성 물질이 생기거든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머리 아프다고 하셔서 다른 성분의 약 정말 힘들다고 하면 안 드시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에 꼭 드셔야 되겠다 하면 다른 성분의 약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음주 후에 두통에는요 다른 성분 약 받으셔야겠고요. 아세타미노펜은 피해 주셔야 한다. 자, 오늘 박사님 덕분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던 약과 관련된 상식의 한 3분의 1 이상은 거짓말이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좀 준비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희도 이제 복약 지도를 할 때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잘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저희 약국가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만우절 장난은 좀 웃고 넘기시되 약에 대한 정보는 오늘 배운 팩트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이 시간에 질문 계속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질문은 다음 주 이 시간으로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다음 주 이 시간에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고마운 약 올바른 약 지금까지 고윤석 약학박사였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